대통령에 관한 얘기입니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순실과 안종범의 혐의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강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가
부분으로 그러게요. 대가성이 예. 확인이 된다면 아마 검찰에서 어느 정도 많은 수는 확보를 했을 거예요. 예, 예. 신동민에 대한 조사를 받으러 갔다 왔거든요. 얘기를 했을 거고 어떻게 얘기했지만서도 결국은 본인이 잘못 얘기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예. 그런 부분들은 검찰이 이제 사실을 확인하고 있을 거고 대통령이 나온다면 예. 대가성이 있는지 왜 70억을 요구했는지 예. 그 부분들이 확인된다면 이제 그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거 제3자 뇌물 공여는 아직 우리가 부정한 청탁 입증 앞으로 더 수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일단은 오늘 구속기한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했는데 차후에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한다든지 또는 특검에 가서 신동민 회장 더 수사해가지고 신동민 회장이 70억 얘기할 때 대통령한테 부정한 청탁을 해서 대통령과 안종범 전 수석 최순실 씨가 제3자 뇌물 공여, 어휴, 이거 뭐 엄청난 죄인데 그거로 기소될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뭐 오늘 검찰도 스스로 얘기했지만 네.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몸통을 사실 조사를 단 한 번도 못한 상태에서 이 결과를 내다 보니 일단은 뇌물죄 부분은 빠져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약한 것은 기업의 모금과 관련해서 가장 약한 것은 기업 자체가 우리는 강요받지도 않았고 뇌물은 더더욱 아니고 예. 정말 자발적으로 이 문화재단을 위하는 마음에서 돈을 냈다. 예. 이렇게 계속 그 진술을 하게 되면은 그 누구도 죄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단계가 우리는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처럼 최순실이나 안종범 또는 예. 조사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까지 직권 남용은 되죠. 하지만 기업들은 죄가 없는 피해자가 됩니다. 뭐 그렇겠죠. 가장 강력한 단계가 그래서 기업들이 무릎을 꿇고 사실은 어떤 일정 부분 우리 회사는 재벌 총수를 봐달라는 그런 마음도 좀 있었다. 예. 그런 어떤 대가를 있었기에 뭐 돈을 냈다. 이렇게 되면은 기업까지 해서 뇌물죄에 이제 뇌물을 준 사람, 받은 사람 해서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이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기업은 좀 봐주고 대신 네. 안종범, 최순실 또 그 후에 박근혜 대통령까지 염두에 둔 이분들에 대해서는 죄를 묻고자 하는 2단계까지는 지금 간 거죠. 왔는데. 근데 지금 3단계는 사실은 기업도 같이 예. 뇌물죄의 범죄자가 돼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어찌 보면 검찰이 기업이 처음에는 1단계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쪽으로 냈습니다. 좋아서 냈습니다. 그랬을 수 있어요. 겠어요. 세무조사부터 이렇게 할 리는 없잖아요. 검찰, 아니, 그렇게 얘기할 리는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설령 진짜 대통령한테 가서 그런 부탁을 해. 검찰에 가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근데 문제는 이걸 그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번에 예를 들어서 롯데 신동빈 회장이 뭐라고 그거를 깨알같이 메모를 한 다이어리를 제출했잖아요. 예, 예, 그거랑 예. 비교를 해보면 아. 예를 들어서 신동빈 회장을 만났는데 만난 다음날 안종범 경제수석한테 그 당시에 어제 보니까 롯데가 이러이러한 게 있대요. 예. 뭐 국세청에 얘기해서 또는 뭐 어디 뭐 무슨 부에 얘기해서 이런 거 좀 하시죠 하는 거 메모돼 있을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메모 내용하고 저 대통령 이제 조사할 경우에 대통령 진술하고 예. 신동빈 회장 진술하고 세 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 70억이라는 게 무엇 때문에 들어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이제 저런 것들이 문제인데 지금 불이익을 받거나 아니면 인허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할 때 보면 그때도 재벌들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가서 검찰에 가서 그랬는데 대통령은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은 이 똑같은 이유로 재벌들이 돈을 냈잖아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당연히 그거와 똑같이 처벌을 한다면 네. 포괄적 뇌물죄로 당연히 처벌이 아. 가능한 거죠. 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예. 신동민 회장 결국 불구속 기소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사를 했는데 불구하고 그렇죠. 롯데 불구속 사태에서요. 기소가 예, 됐죠. 자, 삼성 뭐
예, 예. 각 기업들의 이 최순실 광고사를 직접 홍보를 합니다. 안수사계가 뭐라고 하냐면요. 유능한 회사로 미르재단 일을 돕고 있으니까 이 기업 총수들에게 잘 요청을 해서 잘 살펴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플레이그라운드 이 관련해서 이종범 수석이 정문구 회장에게 이 홍보 이 회사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그 주선을 해준 그런 혐의가 지금 검찰에서 발견을 했죠. 이 부분은 이제 현대차입니다. 네. 현대차가 과연 또 대가가 60 강요나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데 예. 대가 관계 있으면 이것도 최순실이한테 이득을 주는 거고 그 사람한테 가는 거니까 예. 제3자 뇌물 공여죄가 됩니다. 다 모든 문제가 대가 관계가 문제되는데 뭐 포괄적 대가 관계 예전에 적용은 했지만 그걸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뭐 좀 증거가 더 있어야 된다면 결국은 특검을 하는 와중에 예. 내부자들의 어떤 진술들 어이구. 뭐 회사라든지 아니면 목격자들 이런 사람 진술이 있다면 앞으로는 공소유지가 쉽지 않을까. 지금 그렇지만 저 정도까지는 아직까지는 강요 내지 직권남용죄 정도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저 요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현대차의 최순실 지인 일감 예. 주선. 야, 이것도 정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그 말 잘 타시는 분, 예, 금메달리스트. 정유라 씨 초등학교 동창의 학부모가요. 무슨 어떤 회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현대차에 납품을 하고 싶으니까 최순실 댁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어이, 유라 엄마, 우리 남편 회사 말이야. 현대차에 납품 좀 하게 해줘. 당신 힘쓸 수 있다며.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청와대 이렇게 들어갑니다. 대통령도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런 회사가 있는데 현대차에 납품 좀 하게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종범 선수를 불러요. 안수석한테 야, 이런 회사가 있는데 이게 해외랑 이게 좀 기술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현대자동차 이 좋은 기술을 납품할 수 있게 당신이 좀 알아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이 정몽구 회장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 회사가 있으니 납품 좀 하게 해주세요. 실제로 납품 10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최순실 씨는 그 학부형이자 그 중소기업 오너한테 샤넬 백도 받고 현금도 받고 해서 한 5천만 원 받았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아, 이 우리가 대통령께서 참 예. 최순실 씨의 이제 국정 개입이 드러나면서 일각에서는 최순실 씨라고만 친하게 지냈으면은 뭐 모든 일감이든 이권 개입이든 어디 공기관에 좋은 자리 하나 얻을 수 있었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한 발 더 나아가서 또 정유라,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와 친하게 지냈거나 정유라의 동창 내지는 친구였다면 또 그 부모까지도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챙겨서 일감을 주게 하고 예. 납품을 하게끔. 사실상 현대차 입장에서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납품할 회사, 자신들이 하청을 줄 회사를 자기들이 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근데 대통령이 굳이 불러서 아주 조그만 들어본 적도 없는 회사 얘기를 하면서 이 회사가 참 좋다더라. 예. 이런 말까지 하면은 이 회사는 대단한 거거든요. 아유, 대통령이 엄청나죠.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할 정도면 정말 대단한 회사. 그러니까 정유라하고 친한 친구의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그 위치에 올라간 것이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사실 최순실이든 뭐 정유라든 그 친구의 부모든 어떤 주변에 누가 힘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좀 이용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중간에서 막고 적절히 단죄를 하고 내치고 조심했어야 되는 것이 결국은 사실 대통령의 역할이었는데 그 모든 선을 다 무너뜨린 것에 대한 책임은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을 것 같고 그 정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심각하고 또 아직도요 최순실 씨한테 연선물 정도 조언받은 거 가지고 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렇게 내려오라고 난리를 하느냐라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하루빨리 이
정확한 팩트들이 더 많이 밝혀져서 이것에 대한 인식부터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또 있습니다. 자, 뭐냐 하면, 자, 최순실 씨가 차은택 씨의 지인을 자, KT에 좀 채용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자, 차은택 씨 설마 대통령이 직접 누구를 KT 뭐 좀 수주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지시를 했을까? 그러니까 보고도 그 믿기지가 부분이 않아요. 조사를 받아러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본인이 변명도 하고 네. 아니면 아니다 그러고 인식을 못했다고 하든지 최순실이가 뭘 하는지 몰랐다 그냥 얘기만 듣고 해야 되는데 그냥 조사를 안 받으니까 최순실 안종범은 들어서 했다 그러고 최순실은 부탁했다 그러니까 중간에 대통령은 조사를 안 네. 받고 결국은 최순실이 부탁했고 최순실이 지시에 따라가 대통령이 안종범을 지시한 꼴이 된 거거든요. 조사를 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예. 우리나라 정말 경제수석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경제 전체 흐름을 통제를 하고 그렇죠. 또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위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경제수석이라는 분이 매일 이렇게 돈 어떻게 회사 그 부탁하러 다니고 인사 부탁하러 다니고 행동대장이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지시하니까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분도 네. 꼼꼼해서 그걸 다 또 기록을 해놨대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 수준 따라 진행해놨는데 왜 경제가 그동안 망가졌는지를 좀 이유를 좀 아이고, 알고 그러네요. 예, 이거 친절한 대통령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이렇게 세세한 중소기업 하나하나 이렇게 챙기고 지시하는 대통령을 친절한 대통령이라고 봐야 될지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왔습니다. 자, 이 K재단, 미래재단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대통령 두 번째 혐의가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3인방,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의 정호성 전 비서관과 연관된 혐의입니다. 대통령은 역시 대국민 사과에서 야, 나는 연설문 잠깐 최순실 씨한테 부탁한 것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